김민재 선수가 기초 군사훈련을 마치고 퇴소했고요. 이제 메디컬 테스트를 한국에서 받을 것이다. 이런 소식들을 저희가 전해드렸는데 이 과정에서 또 바이에른 뮌헨이 역대 가장 파격적이라는 그 대우, 메디컬 테스트를 한국에서 받은 것뿐 아니라 또 합류 일정까지도 독일에서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독일통 부버지 김현민 기자와 함께 정말 김민재 선수에 대한 이 바이에른 뮌헨의 배려가 어느 정도 수준인지 그리고 실제 상황은 어떤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제 로마노 기자가 사실 이 과정에서 가장 화제가 됐었죠. 예, 좀 말도 안 되는 시간에 메디컬 테스트 중이다라고 한국 시간 새벽 12시 57분. 물론 뭐 이게 확인된 건 아니지만은 펜코였던가? 거기에 뭐 그런 게 올라왔다라고 해요. 자기가 뭐 같이 훈련소에 있었는데 그 이틀 연속 불침번을 섰다라고. 오, 김민재 선수가? 예, 마지막 날 이틀 연속. 뭐 깨어있긴 했네요. 뭐 그랬다라는 그런 썰이 올라왔다라는 얘기가 있는데 제가 확인한 건 아닙니다. 저는 들은 얘기거든요. 예, 근데 뭐 그게 사실인지 모르겠지만 어쨌건 간에 그 시간에 메디컬 테스트 받을 수가 없잖아요. 예, 뭐 군 훈련소에서 이제 진료소에서 뭔가 몸 상태 괜찮다 뭐 이런 건 가능하겠지만 제 생각에는 현지 그 유럽 시간과 조금 헷갈린 게 아닌가. 유럽 시간 오후면은 좀 이렇게 되니까 그래서 조금 헷갈린 게 아닌가 싶긴 하고요. 오후에 뭐 메디컬 테스트 현재 그 마무리 단계다 이렇게 두 번째 메디컬 테스트를 받고 있다라고 그렇게 한 건데요. 이거까지 보면 이제 첫 번째 메디컬 테스트는 정말 한국 시간으로 새벽에 훈련소 안에서 했어야 되는 건데 뭐 그건 좀 이제 말이 안 되고 일단은 이제 시차의 오류로 잘못된 정보를 전한 것 같다. 어쨌건 그 한국 시간 오후에 메디컬 테스트가 있었던 걸로 저는 이제 알고 있긴 하거든요. 그렇게 확인을 하긴 했었는데 빌트지에서 이런 기사가 올라왔습니다. 바이언 의료진 한국 입국. 하지만 김민재의 메디컬 테스트는 연기가 됐다라고 보도가 나온 건데요. 저는 메디컬 테스트 연기되지는 않은 걸로 알고는 있는데 잘 모르겠어요. 뭐 이거는 뭐 실제로 진행된 걸 뭐 본 분들이 있어야 되니까 저희가 확인 안 되니까요. 그러니까 뭐 빌트지 보도가 맞을 수도 있죠. 뭐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아마 이제 독일의 바이에른 뮌헨 의료진이 한국에 왔던 건 이제 수요일이 맞지 않을까. 왜냐면 김민재 선수가 퇴소하기 전에 와 있어야 되니까. 근데 그 날짜에 대한 혼선들이 좀 있어서 뭐 로마노도 그렇고 뭐 빌트지도 그렇고 여러 가지로 그 시간차 오류 때문에 일단 보면 다른 날 열렸다, 하루 뒤에 열렸다, 뭐 이런 정도로 좀 봐야 되지 않을까. 그래도 7월 7일 새벽 3시 기사거든요. 이거면은 전화했는데 메디컬 했나요? 아직 안 했대. 약간 이런 걸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뭐 자가지고 답이 없어서 그렇죠. 안 됐나 보다. 한국 시간 새벽 3시니까 완료가 됐어야 되는데 어찌됐거나 정확한 상황을 저희가 모르겠지만 메디컬 테스트는 그래도 저희가 파악하는 바로 예정대로 퇴소 이후에 이루어졌을 것이다. 그리고 뭐 아마도 문제없이 진행될 것이다. 이 기사가 굉장히 조금 다른 부분에 있어서 중요한 부분이 있는데 바이언 이적 역사상 이런 메디컬 테스트는 없었다가 시작인 겁니다. 시작부터. 김민재가 7월 6일까지 군복무를 마쳤다. 여기 7월 3일로 잘못 나와 있어요. 그래서 제가 7월 6일로 바꿨습니다. 일정을 잘 모르고 있어. 그래서 건강검진을 위해 곧바로 뮌헨으로 떠나는 대신 그는 고국에 남았다. 왜냐하면 김민재는 바이언 역사상 가장 미친 메디컬 테스트를 받기 때문이다. 라고 한 건데요. 사실 저희가 조금 이제 팔이 좀 안으로 굽는 면을 봤을 때 한국에서도 의료진이 좋으니까 할 수도 있지 뭐 그게 뭐 파욕되어야 하겠지만 맞아요. 실제로 일정상으로는 김민재 선수가 뮌헨으로 가서 뮌헨의 시설에서 메디컬 테스트를 받는 게 원래는 이제 일반적인 루트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뭐 진짜 트랜스퍼 데드라인 때나 그런 것도 아니고 그런 게 아니기 때문에 충분히 시간적인 여유가 있음에도 한국에서 메디컬 테스트를 받은 거는 상당히 이례적인 일인 건데요. 게다가 바이에른 뮌헨 의료진까지 한국에 보냈잖아요. 그것조차도 분명히 바이에른 뮌헨은 돈을 쓴 겁니다. 소 제목이 김민재 바이언 역사상 가장 광적인 메디컬 테스트인 건데요. 그러면서 이제 그 밑에 이렇게 부를 수 있는 이유는 바이언이 예방 차원에서 메디컬 테스트를 치르는 게 아니기 때문이다. 라고 하면서 이제 그 대신 예방 차원에서 이런 메디컬 테스트를 치르는 게 아니기 때문이다. 라고 하면서 특별한 상황이 아님에도 바이언에서 의료팀을 보내면서까지 이렇게 메디컬 테스트를 치른 적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부를 수 있다라고 하면서 대신 바이언 의료팀은 최근 통상적인 메디컬 테스트가 예정되어 있던 한국으로 날아갔다. 빌트지 정보에 따르면 이번 주 중반으로 잡힌 메디컬 테스트가 연기됐지만 며칠 내로 진행될 예정이다라고 한 건데요. 한국에서의 바이언 검진, 바이언 역사상 가장 미친 메디컬 테스트라고 하면서 이전 사례들을 이제 소개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지금까지 하비 마르티네스의 메디컬 테스트가 바이언에게 가장 파격적인 검진으로 평가받고 있다. 하비 마르티네스는 당시 그 바이언 구단 역대 최고 이적료였죠. 근데 이제 그 하비는
과거 바이언 팀 닥터였던 한스 빌헬름 뮬러 볼파르트로부터 새벽 3시 42분에 메디컬 테스트를 받은 바 있다라고 했는데 이때는 이적 시장 거의 마감 기간쯤이었거든요. 그렇죠. 그 빨리 해서 서류 작업도 해야 하고 이적료나 사인을 해야 되니까 일단 네. 빨리 메디컬을 최대한 빨리 하려다 보니까 파격적으로 한 거잖아요. 거기다가 이제 29일날 메디컬 테스트가 있었던 거였는데요. 근데 이때 또 원래 빌바오가 안 보내려고 해가지고 사치세도 물어야 되고 이런 문제들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스페인 축구협회랑 바이언이 그렇게 얘기가 됐던 거였잖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약간 조금 파행적으로 이루어질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었던 거였죠. 그리고 또 이제 이 순위 목록 바로 뒤에는 미넨에서 시행되지 않은 메디컬 테스트도 있다라고 하면서 2023년 마리오 게체는 아우크스부르크에 있는 무릎 전문가인 울리히 보헤니슈 박사로부터 급비 검사를 받았다. 해싱파크 클리닉 뒷문을 사용했고 해당 사실 유포를 막기 위해 위장용 모자를 썼다. 이건 이제 괴체가 일단 무릎 검사를 받은 거는 그때 부상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챔피언스리그 결승전도 못 나왔잖아요. 거의 관중석에서 봤었잖아요. 뭐 그런 이유도 있었던 데다가 그래서 무릎 전문가의 검진도 필요했던 데다가 또 괴체가 이때는 바이언하고 도르트문트하고 개체의 이적을 알리지 않기로 했었어요. 원래 그게 그 라이벌 구단이니까요. 약속을 그리고 또 이제 챔피언스 리그가 있다 보니까 둘이 약속을 했었는데 헤네스의 탈세 사건이 터지면서 하루 뒤에 빌트지에서 이제 헤네스 탈세 사건 터지자마자 바로 하루 뒤에 터졌거든요. 괴체 도르트문트 이적이 빌트지에 터졌는데 그러니까 이제 그 당시에 뭐 많은 분데스리가 단장들이 이거 바이언이 일부 흘린 거 아니냐. 헤네스 그 탈세 그거 덮으려고 그런 식의 얘기들이 있었으니까 어쨌건 간에 비밀리에 해야 돼서 바이언이 아닌 아우크스부르크에서 한 것도 있었던 거였거든요. 즉 모두 다 특수 사례지 통상적으로는 말씀드린 대로 이제 바이에른 뮌헨 지정병원 그 경기장 근처에서 한다는 거예요. 하지만 한국에서 시행하는 김민재의 메디컬 테스트는 이 두 사례를 앞서면서 톱을 차지했다. 가장 이례적이라는 얘기인 거죠. 그러면서 메디컬 테스트 뭐 김민재는 뭐 이 뒤에 얘기들은 다 아시는 내용들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뭐 바이아웃도 지불을 할 거고 지금 보시면 오피셜만 안 떴지 이제 김민재 선수는 바이에른 뮌헨 선수다라고 저희가 이제 뭐 어떤 그 조심성 없이도 이제는 말해도 될 단계가 됐다. 뭐 메디컬 테스트에서 타락하지 않는 그렇죠. 뭐 그런 일은 갑자기 뭐 군대에서 너무 혹사를 당해서 건강하게 나온 모습들도 있으니까.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이제 문제 없이 됐고 특히 말씀드린 대로 이 한국까지 바이에른 의료진이 와서 메디컬 테스트를 진행하고 참관하는 것은 분명히 바이에른 뮌헨이 김민재 선수를 얼마나 배려했고 또 좋은 선수라고 생각하는지를 보여주는 사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뭐 빌트지에서 다양한 김민재 선수 소식을 전하고 있는 건데요. 저건 이제 그 슈퍼러브의 정동식 심판이 이제 그 나폴리 가가지고 도플갱어라고 해가지고 아예 제목도 도플갱어라고 나와 있거든요. 김민재의 도플갱어라고 해가지고 그 영상을 좀 발췌해가지고 올린 게 있어요. 그래서 출처도 적었더라고요. 슈퍼러브라고 적으면서 제목이 뭐냐면요. 바이언 새 영입 선수의 혼란. 갑자기 김민재가 여기 있다. 뭐 이런 건데, 그러니까 이렇게, 비슷한, 사람이 있다. 이렇게 소개한 영상이 있는 거고, 하나는 조금 늦게 올린 거긴 한데, 이번에 올라온 거거든요. 그런데, 제목이 바이언 이적 바로 직전 김민재의 군대 사진 유출이라고 떴어요. 근데 이거 유출 아니잖아요. 공개한 거죠. 배포한 거예요, 배포. 군부대에서, 그 배포한 건데, 어쨌건 간에 그러면서, 여기 내용에 그냥 뭐 다른 거 다 필요 없고요. 눈길을 끄는 게 팬들은 이런 바이언 선수를 본 적이 없다. 그러니까 군대에서 있는, 여기 잘못된 정보가 있습니다. 중국과의 긴장 상태 때문에 그의 고국에서 군사훈련은 특히 중요하다. 물론 뭐 중국과 현재 긴장 상태 맞죠. 하지만은 한국에서 군사훈련이 중요한 거는 남북 관계 때문인 거잖아요. 그렇죠. 분단 국가니까. 그리고 뭐 사실 군사적 긴장 관계는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빌트지는 대중지니까 좀 이제 김민재 선수가 확실히 바이에른 뮌헨 선수가 거의 됐다라고 거피셜이니 다양한 가십을 소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뮌헨 지역지인 타게스차이퉁에서도 거의 비슷한 기사를 올리긴 했어요. 그러니까 바이언은 김민재와 특이한 길을 걷고 있다라고 제목이 올라온 건데요. 이 특이한 길이라는 게 어떤 거냐면요. 바이언에 입단하는 선수들은 기본적으로 바이언주 남서쪽에 있는 특별공항 에드모 공항에 착륙해서 구단이 준비한 아우디 이트론을 타고 바이언으로 향한다. 그래서 바르메르치게 브리더 병원에서 메디컬 테스트를 마치고 계약서에 사인한다. 이게 통상적인데 김민재는 이 구단
메디컬 팀이 가가지고 직접 메디컬 테스트를 받으니까 통상적이지 않은 방식이다라고 얘기를 하면서요. 여기서 그러면은 궁금한 점, 바이언이 메디컬 테스트를 위해 한국에 의료팀을 보낸 이유에 대해서 설명이 있는 건데요. 7월 15일까지 유효한 그 바이아웃 조항을 빨리 해결하기 위한 것이라고 했는데, 사실 그러니까 7월 15일 바로 직전까지 이적료만 지불하면 되는 거긴 하거든요. 예. 그러고 나서 오피셜은 뒤에 나와도 되는데, 이 뒤에 중요한 얘기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할 경우 최대한 빨리 거래가 성사될 수 있고, 그러면 김민재는 며칠 더 휴가를 즐길 수 있다. 즉 김민재 선수의 휴가를 위해서 한국까지 메디컬 팀을 보낸 거고, 거기서 이제 메디컬 테스트까지 다 한 거나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이게 빨리 정리가 돼야지 선수도 마음 편하게 쉬잖아요. 이게 지금 정리가 안 돼 있으면 며칠 뒤에 메디컬도 받아야 되고, 훈련소 나온 다음에 계약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을 계속 신경 써야 되는데, 차라리 나오자마자 후다닥 해치고 그 뒤에는 합류 전까지 쭉 쉬는 게 선수한테 좋고, 이게 또 바이에른 뮌헨 입장에서도 새로 합류한 선수의 프리시즌 컨디션에도, 특히 이제 군사훈련을 받았다는 것 자체도 조금 바이에른 뮌헨 측에서는 배려할 요인이 되겠죠. 일본 아우디 여름 투어가 있기 며칠 전에 짧게 이제 그 뮌헨에 합류할 예정이라고 하면서, 근데 이제 구단 내부적으로는 7월 24일 도쿄로 간다는 내부 고려사항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예, 사실 뭐 이제 7월 15일께 바이에른 뮌헨이 1군 훈련을 실시하는데, 아마 지금 김민재 선수의 군사훈련 문제 때문에 조금 다른 선수보다 늦게 갈 수도 있는데, 그렇게 될 경우에는 거의 뭐 뮌헨에 가서 며칠 있다가 다시 일본으로 와야 되잖아요. 네. 그럼 역시차 문제도 있고, 또 비행기 안에서의 피로도 있고, 네. 여러 가지로 이제 이게 꼭 이제 뮌헨에 와야 될까? 이런 고민이 있다는 거죠. 네, 제가 그래서 조금 확인을 해봤거든요. 확인을 해본 결과적으로는 아직까지 일정이 좀 잡힌 건 없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아마도 그러니까 바이언 쪽에서 이런 고민을 실제로 하고 있는 게 아닌가. 도쿄로 바로 그냥 가서 투어부터 합류하는 거를. 근데 이제 투엘 감독의 결정이 남아 있는 거겠죠. 투엘 감독이 만약에 그래도 조금이라도 우리 팀에 와서 훈련하는 걸 보고 싶다라고 한다면은, 그러면 뮌헨으로 뭐 며칠 전에 가가지고 잠깐 있다가 도쿄로 오는 그런 경우도 있을 거고, 아니다 그냥 푹 쉬어라, 그래서 도쿄부터 그냥 같이 하자, 이렇게 할 수도 있는, 이건 그러니까 아직 김민재 선수가 언제 뮌헨으로 갈지는 일정은 아직 잡힌 건 없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예, 물론 그 전에 오피셜은 나올 거예요. 근데 그 네. 오피셜은 뭐 사실 유니폼을 한국에 보내서 그렇죠. 입고 찍어도 되기 아니, 때문에. 메디컬 팀이 갖고 갔을 수도 그렇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만약에 김민재 선수가 메디컬을 받고 쉬다가 일본 투어로 합류한다, 이것도 그러면 엄청난 파격 대우가 될 수 있는 상황이니까, 바이에른 뮌헨이 또 한 번 김민재 선수를 얼마나 극진하게 대우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사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예, 그러면서 이제 이 뒷파트가 바이언의 수비 문제, 김민재가 돕는다라는 이제 소제목이 나온 건데요. 여기서 뭐 다른 내용은 이제 뭐 우파메카노 남고 뭐 이런 얘기들을 하는 건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부분이 뭐냐면요. 알라바가 레알 마드리드로 떠난 뒤 바이언은 수비부터 빌드업에 어려움을 겪었다. 패스가 좋은 김민재라면 이 단점을 보완할 수 있을 것이다. 이게 바로 이제 김민재를 영입한 이유 중에 하나라는 건 거죠. 네, 뭐 나폴리에서 워낙 그런 빌드업을 보여주기도 했고, 뭐 사실 알라바가 왼쪽 센터백이었는데, 물론 김민재 선수는 오른발잡이지만 나폴리에서 왼쪽 기반으로 플레이할 때 그 장점을 보여줬으니, 네. 뭐 무리 없이 할 수 있다. 거기다가 이제 그 제가 확인한 바로도 김민재 선수 왼쪽 센터백으로 쓰려고 영입을 했다라고 했으니까, 그거는 이제 구단 쪽에서 얘기를 해준 거겠죠. 예. 예, 그러면서 이제 특히 우파메카노는 주전 자리를 두려워해야 할 것이다. 다만 떠날 수도 있다라는 보도와는 달리 타게스자이퉁 정보에 따르면 바이언은 우파메카노와 함께할 계획이다. 근데 뭐 이거는 이전에 다른 기자들도 얘기를 한 거죠. 예. 그러면서 이는 마즈라이에게도 같이 적용된다. 왜냐면 마즈라이가 출전 시간에 조금 불만을 가지고 있어 해서 팀을 떠날 수도 있다는 얘기들이 있는데, 마즈라이도 남을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마즈라이 얘기를 한 거는 제가 봤을 때 워커 영입설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이제 얘기한 것 같아요. 예, 결국엔 이제 뭐 김민재 선수가 오면 위험해지는 건 우파메카노지만, 결국엔 또 주전급 센터백 3명은 있어야 돼요. 네. 그래서 영향이 뭐 이제 김민재 선수 쪽 출전 시간은 없을 것이다. 예. 그 외에 바이언의 뭐 이적 관련된 움직임들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리자면요. 파브리치오 로마노 기자가 먼저 올린 게, 인테르가 바이언에서 존머를 영입하기 위한 협상을 시작했다고 알고 있다. 그는 현재 투루빈, 샤르타르 네. 골키퍼죠. 투루빈과 함께 골키퍼 영입 명단 상위에 위치하고 있고, 오나나가 맨유에 합류할 시 둘에게 동시에 모두 투자하는 걸 고려하고 있다. 존머는 이미 지난 1월 인테르 영입 리스트에 올라 있었다. 그는 이적을 원하고 있다라고 한 거고요. 그리고 또 이제 그 옆에는 존머에 대한 더 많은 것, 그의 계약에는 바이언이 그와 계약하기 위해 투자한 것과 같은 이적료로 떠날 수 있는 바이아웃 조항이 있다라고 했는데, 영입 당시 이제 바이언이 900만 유로를 지불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인테르가 900만 유로를 지불하면 존머를 영입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마마르다시빌리가 바이언 영입 리스트에
있다. 뭐 거의 이번 주 초에 얘기를 했던 것처럼 그러면서 다만 발렌시아가 얼마의 이적료를 요구할지에 달려있다라고 한 건데 여기에 대해서 이제 플래텐버그 기자가 일정 부분은 동의를 하면서도 일정 부분은 반박을 했어요. 뭐라고 했냐면요. 바이언과 존머의 구체적인 대화는 그의 휴가 이후 시작될 것이다. 그건 아직 휴가 중이니까 이런 대화 자체가 없다라는 얘기인 거예요. 그러면서 아직 결정된 건 없다. 하지만 인테르가 오나나의 맨유 합류 위기에 처했기에 그를 옵션으로 고려하는 건 사실이다. 그가 존머를 영입하는 거를 고려하는 건 사실이다라고 한 거죠. 예. 하지만 바이언과 협상은 아직 없다. 존머와 인테르 사이의 합의도 없다. 존머를 위한 다양한 옵션, 그의 미래 역시 노이어 복귀에 달려있다. 근데 여기서 노이어 복귀에 달려있다는 거는 마마르다시빌리에 대해서도 많은 독일에 이제 공신력 있는 기자들이 플래텐버그도 그랬고요. 다른 기자들도 다 얘기했던 게 바이언이 마마르다시빌리를 지켜보고 있는 건 맞다. 그런데 현재 바이언은 골키퍼를 영입하려고 하지 않고 있다. 노이어의 상황에 달려있다. 이런 얘기들을 했었거든요. 네, 그러면 노이어가 이제 부상 이후 어떤 또 컨디션인지, 또 나이도 있고, 또 네. 투엘 감독과의 관계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구단과의 관계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로 지켜봐야 되잖아요. 네, 로마노가 좀 독일 쪽 관련해서 유난히 더 빨리 가려고 하는 게 아닌가, 한 발 더 먼저 하려고 너무 빨리빨리 하는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뭐 이런 가운데 말씀드린 이제 바이에른 뮌헨의 여름 일정을 좀 살펴봐야 되는데, 기본적으로 첫 경기가 대박 경기입니다. 바로 트래블의 주인공이죠. 맨시티와 경기하는데 이게 일본 투어의 첫 경기입니다. 네, 일본에서 그 26일 한국 시간 저녁 7시 30분에 있고요. 29일 저녁 7시에 가와사키 프론탈레와 경기를 가지게 되죠. 예, 이 두 개가 이제 아우디 서머 투어에 해당하는 거고요. 그러니까 아우디컵의 변형된 형태라고 보면 됩니다. 8월 2일 싱가포르로 넘어가서 이제 저녁 8시 30분 한국 시간이요. 리버풀하고 싱가포르컵을 치를 예정이고요. 첫 공식 대회는 8월 13일 새벽 3시 45분 라이프치히와의 DFL 슈퍼컵이 있고요. 이거는 이제 그 분데스리가 우승팀과 포칼 우승팀이 이제 커뮤니티 실드처럼 치르는 거라고 보면 되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한국 시간 8월 19일 새벽 3시 30분에 베르더 브레멘과 분데스리가 개막전을 베저 슈타디온에서 가질 예정입니다. 분데스리가 같은 경우는 항상 그 개막전 첫 경기를 현지 시간으로는 금요일 밤에 분데스리가 우승팀이 가지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그 한국 시간으로는 토요일 새벽이 되는 거고요. 바이언의 분데스리가 홈 개막전은 한국 시간 8월 26일부터 28일 사이에 아우크스부르크와 치르게 됩니다. 이건 아직 일정이 잡힌 건 아니에요. 예, 결국에 이제 김민재 선수가 바이에른 뮌헨으로 입단을 하면 어떻게 데뷔전을 치를지, 언제 경기를 치를지가 이제 리스트가 나왔는데요. 뭐 첫 경기 맨시티와 경기 김민재 선수가 또 어떤 플레이를 펼칠지도 기대가 됩니다. 김민재 선수 물론 이제 오피셜을 기다려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오피셜 전까지 또 어떤 이야기들이 나오는지 한준TV에서 부버지 김현민 기자와 함께 빠르게 정확하게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